자, 4-1단원에 요즘 젊은 것들 참 괜찮다 이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종류는 지금 스필인데요. 자, 이 작품에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보다는 그 집단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이 있죠. 이것과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 열기 부분에 보시면 자, 지금 다음 채소라고 했는데 자, 지금 표준어로 우리가 지금 부추라는 거 있죠. 이 부추를 각 지역마다 지금 다르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나 봐요. 분추, 부초, 분추부터 뭐 정구지, 뭐 새우리까지.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결국 서울, 경기 같은 경우와 강원도, 그 다음에 아랫부분 뭐 충청 지역이나 여기에 따라서 각각 지금 다르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 지역에 따라 어떤 단어가 좀 달라진 부분인데, 자, 아랫부분입니다.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인데요. 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독특한 어떤 언어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듯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의사소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회 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세대와 구세대, 세대나 또는 남녀의 어떤 성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적인 이런 경우에 각각 다르게 이것이 지금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 자, 우리가 화법을 또 구사할 때 자, 이러한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화자와 그 다음에 청자의 개인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도 함께 이해를 해야지. 자, 이걸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다양성이 존중될 때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작품 들어갑니다. 자, 장영이란 분의 작품인데, 자, 지금 대학 교수님이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자, 본문 들어가시면, 자, 이 글은 세대의 차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에 관하여서 지금 글쓴이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스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세대의 차에 관한 어떤 구세대의 관점에서 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서 이거 지녀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본문에서 가끔 요새 젊은 것들은 하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자, 보통 어떤 분이 할까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러겠죠? 자, 그래서 구세대들이 이 젊은이들 보고 요새 젊은 것들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자, 이 대학 교수로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관해 얘기해달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새삼 생각해보면 분명 세대차라는 것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선 매 학기 첫 시간에 들어가면 이 학생들의 외모가 눈에 거슬릴 때가 많고요. 자, 왜 멀쩡한 머리를 금발로 물들이거나 또는 남학생들이 귀걸이를 하거나 자, 강의 들으면서 뭐 음료수 훌쩍훌쩍 마시는 자, 그 다음에 수업에 늦어도 자, 슬슬 걸어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예전에 같았으면 그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어른들한테 한마디 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구세대적 통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자, 그러면 작가는 지금 신세대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이 구세대 입장에서 바로 이 젊은 세대를 지금 바라보고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네요. 자, 고맙게 가르치는 이 영문학 개론 시간에 나는 이 해밍웨이의 깨끗하고 밝은 곳이라는 단편을 읽히곤 하는데 그 단편은 저 80 노인이 혼자 카페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 자, 이때 지금 자, 두 명의 웨이터, 한 명은 늙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젊은 자, 이 사람이 발음이 아주 대조적인 태도, 바로 이 세대적 차이를 보였겠죠. 자, 이걸 줄거리 하고 있는데 자, 주제 토론을 시키기 위해 나는 이 젊은이와 그 다음에 노인의 차이를 적어내게 하는 내용이 재밌어 옮겨봤대요. 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젊은이보다 걷는 것을 즐기면서 천천히 걷고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유행어나 줄임말을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이 노인들은 유행어나 줄임말을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고요. 또 젊은이들이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쓰는 것에 비해 노인들은 자, 결국 그것보다는 이 고유어를 좀 많이 쓴다는 거죠.
자, 밑에 가서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봤을 때 이 구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존경심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노인들이 내 젊었을 때라는 말이 듣기 좋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을 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자, 좀 더 많이 살아본 세대니까 그만큼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거야. 자, 노인들은 또 삶의 기다림에 익숙해 인내심이 깊다. 자, 인내심이 강하다는 쪽을 좀 좋게 평가했네요. 또 노인들은 몸은 약하지만 자, 정신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채 스물이 안 된 학생들의 세대차 분석은 치우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결국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 눈으로 지금 누구를 보는 거야? 이 노인 세대 또는 구세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당연히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 재미있는 것도 있대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상한 외모처럼 자, 누가 봤을 때 자, 구세대인 이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상한 외모가 되겠지만 이상하지 않고 참 건강하다. 자, 여기서 작가도 이 젊은 세대들이 무조건 저 뭔가 외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세대들과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정신만큼은 상당히 좀 건강한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세대차 문제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생겼을지도 모른다. 자, 일설에 따르면, 자, 어떤 학설에 따르면, 이 알타미라 동굴에서도, 자,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버릇없고 성숙하지 못해. 큰일이야. 자, 미래가 걱정이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자, 미래가 걱정될 정도로 그때의 젊은이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세대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젊은이들이 버릇없고 성숙하지 못해 보였지만 결국 그 세대들이 또 자라고 점점 성숙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자, 학기 초에 이 애들을 데리고 한 학기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한숨을 쉬지만 자, 처음 걱정도 많이 됐나 봐.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그건 노파심, 괜한 걱정에 불과했고 이 젊은이들도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각기 이상과 고뇌가 있고 자, 건설적인 사고, 뭐 이제 발전적인 사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여기서 학기 초에 우려했던 이 작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젊은이들도 어떻게 상당히 지금 성숙한 면모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대차는 언제나 있어 왔으며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아래 분단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자유분방함과 생기발랄함, 황당무계함이 울고 웃던 한 학기를 다시 추억 속으로 접으며 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작가가 1970년대 이때 젊었을 게 있네요. 미니스커트와 장발이 풍기문란이고 이상한 모습이라고 경범죄로 잡혀가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을 귀가 따갑도록 바로 우리 세대가 그걸 들었단 말이야. 그때는 1970년대 우리 젊은 세대였으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나 젊었을 때 자 이런 자 9세대가 되어서 자 이제 나 젊었을 때 이런 말로 시작하니 참 세월이 한번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심정입니다. 자 이 작품은 실제 체험이 바탕이 된 스필이 되겠고요. 자 주제 세대 차를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글쓴이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해학습 들어갈까요? 자, 젊은이들을 보고 글쓴이가 생각한 것들이 뭐가 있냐. 학기 초에는 지금 걱정을 많이 했었죠. 바로 어떤 입장에서 이 구세대적 입장에서 이 젊은이들 외모도 좀 거슬리고 했을 거야. 자, 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아, 생각과는 외모와는 다르게 참 건강하구나. 정신적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자, 이상과 고뇌가 있구나. 또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가로 2번에 갑니다. 자, 젊은이와 노인의 어떤 차이 중에 자,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자, 정리를 하면 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유행어나 줄임말을 지금 주로 쓰는데 거기에 익숙해요. 하지만 노인들은 거기 익숙하지 않죠. 자, 젊은이들이 지금 외국어나 외래어를 자주 쓰는 데 비해서
자, 여기서 외려 노인들은 고유어를 좀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층은 지금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좀 표현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이런 경향이 강한 데 비해서, 자, 지금 노인층은 지금 젊었을 때는 요새 애들은 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이 사자성어나 그 다음에 속담 등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목표학습에 보시면, 자, 할머니가 지금 손주인 것 같은데, 자, 손자에게, 자, 지금 주전부리 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해요. 이 주전부리라는 거, 이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입이 좀 어떤 군것질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주전부리란 말을 쓰고요. 자, 할머니하고 지금 TV를 같이 보는 것 같은데, 자, 노래가 완전 넘사벽이란 말 썼어요. 자, 할머니가 꼭 거꾸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죠? 자, 두 사람이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고유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 민철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모르는 이 줄임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 서로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여기서 보여주려고 해서는 바로 어떤 거? 이 세대 간의 언어 차이의 어떤 사례,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이 지금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이건데, 자,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2번 내려가시면, 자, 방언과 표준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데, 자, 지역적인 어떤 방언들이 있겠죠. 각 지역에서 쓰는 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준어라는 것은 별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지역적 방언 중에 우리가 어떤 공통으로 정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된 거니까 표준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방언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용하자 이렇게 정한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지금 별개의 거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방언은 다름에서 출발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다름이라는 건 지역적 차이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 다름에서 출발하는데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언도 있지만 사회적 방언도 있겠죠. 이거는 결국 어떠한 직업, 어떠한 계층에서 사용하는지 또 거기에 따라 결국 다 다를 테니까. 자, 그렇게 다른 단어가 모여서 한국어를 이루니 다른 언어인 방언은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자, 결국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있듯이 결국 언어도 그만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실체로서 방언이 가상의 언어인 표준어에 짓눌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방언은 결국 실체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고 뭐 지역이나 어떤 사회 계층 또는 어떤 직업, 성별에 따라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것을 모아서 이거 표준어로 지금 정한 거기 때문에 그 가상의 언어인 표준어에 짓눌리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표준어는 같음을 지향하고자 지향이니까 이것을 긍정하고 추구한다 이런 뜻이고 하는 것이지 다름을 억누르거나 그 다음에 없애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름의 방언은 당연히 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같음에 모두 표준어가 부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다름이 같음을 깨뜨려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방언 간의 이 차이가 심리적인 장벽이 되는 상황은 이건 옳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남과 북의 언어에 본래 방언 차이가 있었고 동양과 서양의 언어에서도 방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되거나 그 다음에 지역 갈등이 심화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차이를 과장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언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그 말은 같은 말인 한국어의 일부분이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밑에 아랫부분 방언의 다름과 표준어의 같음을 모두 어떻게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자, 이 땅의 모든 말인 바로 방언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표준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는 방언과 그럼 표준어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지역에 따라 사회적 변수에 따라서 다른 방언이 모여 자 이것을 한국어를 이루고 이런 방언의 다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표준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방언과 표준어는 결국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번에서는요. 자 외국인의 말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는 내용인데 자 여기는 글쓴이는 지금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언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우리 외국에서는 직장이나 밖에서 직위가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이것이 있어도 부를 때 그냥 여성이면 언니나 누나 보통 시스터 이렇게 쓰겠죠. 자 남성이면 형이나 오빠 브라더 이 정도를 쓸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부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뭐 어떤 이름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뭘 붙인대요? 시스터 브라더 정도로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과 직위를 같이 부른대요. 자 예를 들면 김씨 성과 자 사장님이라는 직위를 같이 부르고 자 박씨라는 성과 과장이란 직위 이거 함께 부르게 된대요. 자 만약 밖에서 만나도 동일하다네요. 자 한국 사람은 같은 성이 많아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직위도 기억해야 해서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가 아프겠네요 지금. 가뜩이나 김씨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자 거기다가 똑같이 다 어떻게 김 사장님이 돼버리면 결국 이 사람도 김 사장 이 사람도 김 사장 자 예를 들어 거래처 같은 데서 하는 영업 직원이라면 되게 좀 복잡하게 되겠네요 지금. 자 가로 1번에 외국인의 말하기 방식과 한국의 말하기 방식의 차이가 뭐냐. 자 외국인의 말하기 방식은 직장에서나 직장 밖에서나 직위에 상관없이 자 그 사람 어떤 시스터나 브라더와 함께 그 사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자 한국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직장이나 밖에서 동일하게 성과 직위를 같이 부른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남녀 간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성과 여성의 화법 차이가 자 어디에서도 이 SNS 상에서도 나타난답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중에 이모티콘과 이제 문장 부호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자 여성 입장에서는 뭘요? 이모티콘이나 자, 문장 부호 같은 것들 자 이것을 남성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야. 자 이 이유를 자 지금 SNS에서 여성이 감정과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남성보다 이것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가로 1번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그 말하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해 발생한 자 지금 여기서는 그 남학생이 동생을 둔 것 같은데 자 누나가 지금 뭐 그 학교 생활에 관해 메신저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자기한테 화났냐 자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자 간단하게 그냥 답변을 했겠죠. 그 남동생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누나 같은 경우는 뭐 이모티콘이나 뭐 문장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썼을 때 이게 좀 더 어떻게 지금 성의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이건 지나친 오해에서 지금 발생한 것 같네요. 자 결국 남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자 남성과 그 다음 여성의 화법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 자 이게 지금 필요할 겁니다. 자 적용학습에 보시면 자 지금 가의 장면에서는 지금 어떤 자, 지금 의사들끼리 어떤 전문어를 지금 전문 용어를 사용해 갖고 지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자 브레인 CT 지금 교통사고 환자가 지금 병원에 지금 실려온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브레인 CT 자, 뇌 단층 사진을 찍어봤나 봐요. 자 그랬더니 이 이데마 그 안에 붓는 거 있죠? 이 붓는 걸 이것을 이데마라고 하는데 많이 지금 뇌가 부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자 그랬더니 클라닉 액톰이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어떻게 그 궤도 수술 그러니까 머리 그 뇌 쪽 있죠? 뇌를 열어서 그걸 수술을 지금 해야 될 그걸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의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의사소통이 됐어요. 자 나온 단에서는 지금 의사와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의 관계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자 부어있는 아까 지금 이데마라고 썼던 말을 부어있는 이렇게 좀 바꿔줬네. 자 가라앉는 경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수술은 잘 됐습니다.
보호자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미 이제 나에서는 수술이 끝난 상황에서 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에서 의사의 말하기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때 가와 나에서 의사는 자, 상대방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달리하고 있네요. 가에서는 지금 동료 의사와 대화를 할 때는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환자의 보호자가 얘기하는 나문단에서는 이 전문 용어 대신에 어떤 걸 사용했다? 네, 쉬운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지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각각의 말하기 방식의 장점인데요. 자,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같은 전문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 증상과 처치 방법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의학적 용어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혹시라도 어떤 올 수 있는 잘못된 어떤 치료 방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미연히 방지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나에서는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에 쉬운 말을 설명해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일단 마치겠습니다.